혹시 이런 경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허리 한쪽이 따갑더니 물집이 잡혔는데 병원 가니까 대상포진이래.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갔더니 습진이 아니라 대상포진이라더라. 많은 분들이 피부에 물집이 생기면 그냥 단순 피부병이나 습진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무서운 함정입니다. 대상포진은 단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신경을 따라 번지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신경통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무서운 건 이 질환이 결코 드문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걸린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흔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피부가 예민해진 거겠지 하며 연고만 바르고 버티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곤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입니다. 대상포진은 증상 시작 후 72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발진이 사라진 후에도 칼로 베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수개월, 심하면 수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시니어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오해하기 쉬운 대상포진에 대해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상포진은 우리 몸에 이미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생깁니다. 어릴 때 수두를 앓았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가려워서 긁지 말라고 어른들이 야단치던 그 수두 말입니다. 수두를 일으켰던 그 바이러스, 정확한 이름은 수두마이너스 대상포진 바이러스인데 이 녀석이 수두가 다 나은 후에도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척추 주변의 신경절이라는 곳에 숨어서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큰 병을 앓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특히 50대 이상 혹은 당뇨병이나 암 같은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에게서 잘 발생하는 것이죠.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어른들 중 약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대상포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흔한 질환이죠. 그럼 대상포진의 증상은 어떨까요? 초기 증상은 대개 피부의 통증이나 가려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 피부염이나 습진과는 다르게 피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래쪽 신경을 따라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전기가 오는 것 같다. 칼로 베는 것 같다. 불에 타는 것 같다. 일반적인 피부 트러블과는 차원이 다른 극심한 통증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옷깃만 스쳐도 아파서 제대로 옷을 입지도 못하실 정도입니다. 이런 통증 증상이 하루 이틀 이어지다 보면 해당 부위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작은 물집들이 군집을 이루어 나타나는데 이 물집들이 신경을 따라 띠처럼 분포하는 것이 대상포진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이 띠 모양의 발진 때문에 대상포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대상포진이 주로 나타나는 부위는 몸통, 특히 갈비뼈를 따라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한쪽 옆구리에서 시작해서 앞쪽 가슴이나 배 쪽으로 띠처럼 둘러싸는 형태로 나타나죠. 하지만 얼굴, 목, 팔, 다리 등 몸 어느 부위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얼굴에 생긴 대상포진입니다. 이마나 눈 주변에 생긴 경우에는 각막염이나 녹내장을 일으켜 시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귀 주변에 생긴 경우에는 안면 신경마비나 청력 손실을 일으킬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대상포진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더 큰 문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발진과 물집이 다 사라져서 겉보기에는 다 나은 것 같은데도 통증이 수개월 심하면 수년간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인데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수술을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 정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신경통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잘 발생하고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50세 미만에서는 10% 정도에서만 발생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약 40%, 7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대상포진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상포진 백신을 50세 이상 성인에게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한 번 접종으로 5년 이상 예방 효과가 유지되며 접종을 받으면 대상포진 발생률을 약 50에서 7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백신을 맞고도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훨씬 가볍게 지나가고 신경통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발병률도 크게 줄고 걸리더라도 통증의 정도나 지속기간이 현저히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지역 보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과 보건소에서도 시니어들에게 예방접종을 적극 권하는 이유가 바로 예방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대상포진 증상이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 황금 같은 72시간을 놓치면 바이러스가 더 퍼지고 신경 손상이 커져서 신경통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심 증상이 보이면 좀 더 지켜보자 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과를 가야 할지 고민되시죠? 대상포진은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등 여러 과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발생 부위에 따라 적절한 과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내과나 피부과를 먼저 방문하시면 됩니다. 얼굴 부위는 이비인후과나 안과, 신경통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과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마다 대상포진 안내 포스터를 걸어두는 이유가 바로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포스터에 보면 대상포진의 전형적인 모습과 함께 72시간 내 치료가 중요합니다라는 문구가 꼭 들어있죠. 치료는 주로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통증을 줄여주는 약을 병행하게 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서 증상을 빨리 호전시키고 신경통 발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강한 진통제나 신경통 치료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눈 주변에 발생한 대상포진은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안과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귀 주변에 생긴 경우에는 청력이나 안면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평소에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백신 접종 외에도 평소 면역력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시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면 패턴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합니다.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C, 비타민 D, 아연 등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생선,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단,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취미 생활을 하거나 명상, 심호흡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에 앓고 계신 질환이 있다면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고 처방받은 약은 꾸준히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자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생활 습관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대상포진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상포진 자체는 전염되지 않지만 대상포진 환자의 물집에서 나오는 진물에 접촉하면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수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두를 앓았던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 번 걸리면 다시 안 걸린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대상포진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발 확률은 높지 않지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다시 걸릴 수 있으니까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민간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알로에를 바르거나 얼음찜질을 하는 것 같은 민간요법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의학적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생각보다 정말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고 혹시 걸리더라도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면 큰 고통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신경을 침범하는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신경통 예방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예방접종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0세가 되시면 꼭 백신 접종을 고려해 보시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72시간 내에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소 면역력 관리가 최고의 예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결국 대상포진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주변에 피부에 띠 모양의 발진이 나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계시다면 단순 습진이나 알레르기로 여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 진료를 권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예방 백신 접종을 고려하시고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런 질환들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짧은 순간의 무심함이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이지만 반대로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